오늘 삼성전자는 0.89% 하락했습니다. 8만원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5일선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고점에 부딪히고 마이너스 0.24%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5%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에코프로가 인리 니켈 재련소에 150억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 2.86% 상승, 기아는 1.2% 하락했고 현대차 1.6% 하락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EU가 러시아산 곡물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한일사료가 26% 급등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23% 상승, HLB 생명과학이 22% 상승, HLB는 6% 상승했습니다. 신풍제약이 12% 상승하고 비올이 10.8% 상승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 개발로 영역을 확장했다는 소식에 바이오 관련주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부강약품은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에 15% 상승했고요. 박셀바이오가 다발골수종 치료제에 대한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9.6% 상승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서유럽 9개 국가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종속회사인 옵투스 제약도 뒤따라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시초가가 20% 출발했는데요.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월봉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 10만 7,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11만원 부근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신약 허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LB 그룹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지난주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금요일에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상 최고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매물 소화 이후에 또 한번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한 폭이 큰 만큼 절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HLB가 지난 3월 12일에 루머로 장중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매물 소화, 매물 털기가 되면서 10만원에 안착을 했고 10만원 안착한 이후에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FDA 신약 허가 전에 조정이 양호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 한번 신규 매수를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월봉상 박스로 움직이다가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HLB 제약이 많이 올랐죠. 오늘은 HLB 생명과학이 많이 올랐고요. HLB 그룹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와 치매 후보 물질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오톡스텍이 14.8% 상승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한일 사료 등 곡물 사료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한일 사료가 26% 상승했는데요. 전고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 전고점뿐만 아니라 이 앞에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매물 소화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비올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실펌 X의 중국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서 10% 상승했고요. 원택이 태국에서 아시아 올리지오 그랜드 런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18% 상승했습니다. 비올이 오늘 거래대금 3,680억 터뜨리면서 장중 1,780원 사상 최고가를 장중 경신했습니다. 22년 10월부터 추세적 상승이 나오고 매물 소화 돌파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와 사상 최고가 돌파 안착을 한다면 이후에 안정적인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양봉을 형성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원택이 작년 8월 고점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오고 최근에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었고요.
오늘 기존에 없던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과 121선, 241선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나오고 저점을 지키면서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 주 주봉 완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부근으로 혹시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지지가 나온다면 상승, 조정,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권 돌파,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인리 니켈 재련소에 150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가 2.2% 상승, 에코프로 BM이 5%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액면 분할 및 코스피 이전 상장 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2월 28일에 이 241선 부딪히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3월 19일에도 그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았고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도 윗꼬리와 도지 형태로 부딪힘이 있었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 오늘 완전히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저항 위로 올라탔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일단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저항받던 자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작년에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었고요. 8월 달에 12월에 또 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운 자리고요. 거기서 매물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 HN도 장중 6%까지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가 올해 6조 원 이상을 자본적 지출에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작년 11월, 12월에 저항받던 자리에서 올해 3월 13일 그리고 지난주 3월 20일 저항 받았었는데 금요일날 살짝 올라가면서 끝났고, 오늘 시가 갭 돌파가 확실히 나오면서 장중 4.6%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는데 50만원, 52만원 부근에 매물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상승, 조정, 상승의 후반부에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또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의 중간체를 양산해 납품한다는 소식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사상 최고가를 장중 돌파하면서 장중 21.9%까지 급등했는데요. 월봉 차트 보면요. 월봉 차트상 고점 사상 최고가 21년도에 고점 부근에서 일봉상 여기서 한번 저항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저항 자리에서 조정을 거치고 올라왔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윗꼬리 2번 만들었죠. 저항에서 눌리고 오늘 돌파 시도가 나온 겁니다. 매물 소화 돌파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 매물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일랜드 존슨 컨트롤즈의 냉난방 공조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이삭 엔지니어링이 급등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국내외 플랜트 냉난방 공조 컨트롤 부문에 대해서 독점 공급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일봉 차트 보면 1월 달에 한 차례 상승이 있었죠. 그때 거래가 터지고 역배열 중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는데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 장대 양봉입니다. 월봉 완성까지 4거래일 남았는데요. 월봉상 박스 상단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돌파가 된다면 눌렸다가도 다음 저항을 향해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성케미컬이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생분해성 비드폼 국내 최초 개발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스티로폼 사용할 때마다 좀 불편했었는데요. 동성케미칼이 개발한 비드폼은 일정 온도와 습도에서 6개월 이내 90% 이상 생분해된다고 합니다. 인도 이륜 전기차 충전 1위 관련주로 성호전자가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억 원에서 258억 원으로 13배 성장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1.1% 올랐다가 전일 고가 부근 부딪히고 음봉으로 끝났는데요. 주봉상 이 8만원 부근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만원 부근에 여러 번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고 올해 1월에도 저항을 받았었죠.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저항은 한 번에 돌파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분봉을 보면 아침에 5분봉상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밑에서 전일 저점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올 때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봉상 하락이 나오다가 멈추고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면 됩니다. 내일 이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지가 여기가 될지 또는 여기가 될지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고 추적해야지 미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3%까지 상승했다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전고점에서 하락이 깊었습니다. 직전에 상승폭이 있는데요. 직전에 지지 후 상승폭을 100%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올라오면 이 윗꼬리 저항은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5분봉 차트로 봤을 때 전고점 부근에서 분명한 윗꼬리 음봉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이든 21선이든 내려와서 지지가 확인되면 매수를 노리면 됩니다. 현대차의 긴 윗꼬리에서 한 번에 돌파가 어렵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직전 고점에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있는데 역시나 박스 하단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단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어떤 지지가 깨졌다 그러면 단기 매매로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 시간입니다. 삼성 SDI가 지난 금요일에 전고점 그리고 작년 12월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분봉상 파동이 중요한데요. 이 앞에 저항에서 눌리고 또 저항에서 눌리고 저항에서 눌렸는데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를 하면서 끝났죠. 저항에서 눌렸는데 컵 모양을 만들었고요. 다시 저항에서 눌리면서 컵 모양을 만들고 다시 저항에서 눌리면서 또 컵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랙탈 반복 패턴을 만들면서 돌파를 하면 돌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 SDI 5분봉 매매일지를 보면요. 지난 금요일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상승을 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걸 보면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돌파를 할 때 눌림이 깊은 상태에서 돌파는 돌파하기도 어렵고 돌파해도 거짓 돌파로 되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눌림이 얕은 상태에서 돌파해야 돌파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강의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던 중 아카데미 강의를 알게 되었으나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 본방송을 볼 수 없기에 망설이며 강의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놓치고 아쉬워하느니 녹화 방송으로라도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화 방송 1일차를 경험하고 듣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2일차, 3일차 방송을 보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수박 겉핥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아카데미 강의의 10%도 되지 않더군요. 방송을 보며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주먹 구구식으로 매매를 하던 제가 몹시 한심하고 부끄러워지는군요.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외의 유명 주식 서적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게 맞는가? 현재 한국 시장은 짧은 호흡으로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나 뉴스로 매일 새로운 급등주가 탄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수익을 냈던 매매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어렵지만 익숙해진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승훈의 급등주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삼천당 제약, 옵투스 제약, K바이오, 올리패스, 진시스템,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 급등했고요. 유럽연합의 러시아 곡물에 대한 50% 관세 예고 소식에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한탑, 신송홀딩스 등 곡물, 사료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치매 관련주 바이오톡스텍, NK맥스 등 상승했고 미용기기 관련주 좋았죠. 원텍, 비올,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APR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옵투스 제약, 삼천당 제약, 신도기현 상한가, 한일사료, 성호전자, 이삭 엔지니어링,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등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 중앙첨단 소재, 이삭 엔지니어링,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덕산 테코피아, 비올 HLB. 코스피는 0.4%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요.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지난주에 돌파했죠. 이번 주 지난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0.4% 조정은 지난주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1월 이후에 한번 하락이 있었고요. 2월 중순부터 계속 이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했었죠. 3월 중순까지 매물 소화하다가 찐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400억 순매도했고 개관이 2,9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07%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작년 고점 956포인트 부근을 향해서 가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2천억 순매수, 기관이 100억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2원 상승한 1342.6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1%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지수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1% 수준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가 0.89% 조정을 받았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6위까지 다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 BM 5% 상승하고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삼천당 제약, HLB 생명과학이 나란히 급등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한국전력, 하이브, LG화학, 삼성물산,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현대일렉트릭, 삼성 SDI,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하이브, 삼성 SDI, 한미반도체,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한미약품, 두산로보틱스, 포스코홀딩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LG화학, LG생활건강,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하이브.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생명과학, HLB,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위메이드, 삼천당 제약, 엔캠, 알테오젠, 덕산, 테코피아.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알테오젠, HLB, 원텍, 클래시스, LB세미콘, 휴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HLB, 휴젤, HLB 생명과학, 테크잉, 하나머트리얼즈, 레고캠바이오. 3월 4주차 주간 일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엔젤로보틱스 신규 상장과 반도체 학회 그리고 삼성전자 CXL 신기술 발표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